첫 번째 은퇴 부부의 집을 찾아 전라남도 나주로 왔습니다. 마을이 뭐 오래된 마을 같은데 나무도 많고 살기 좋은 곳인가 보네. 피디님 오늘 힌트 주셔야죠. 말하는 집을 찾으세요. 말하는 집이요? 집이 말을 해요? 오늘 뭐 AI 특집인가? 집이 어떻게 말을 하지? 정겨운 시골 마을 같은데 이런 곳에 말하는 집이 있다고요? 이 집 뭐야? 왜? 허락은 받으셨나요? 뭐라고 하네? 아, 이 집이구나. 진짜 말한다. 맞습니까? 허락은 받으셨나요? 아니, 이제 허락 받아야죠. 저 건축 탐구집 왔거든요. 오, 이분들이 주인장인가 본데. 봐봐, 누구야? 누가 오셨을까? 소장님 오셨네. 그래? 얼른 가보자. 근데 가보세요. 네. 빨리 가보세요. 소장님 오셨네. 소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문 열고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여기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이고, 먼길 먼길 오시느라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이 집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카메라에서 뭐 허락 받았냐고 막 다그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선생님 목소리 예, 제 목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요? 예, 요즘 CCTV들도 네. AI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요거 이제 총 5대 설치를 했는데. 네. 집 주위로 해서 맞아요. 정문, 뭐 좌측, 우측, 뒤에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닭장 있는 데까지 해서 4대 설치했거든요. 그렇게 알람이 오면 저한테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거든요. 아, 메시지도 네. 오고? 실제로 여행 갔는데 네. 택배 올 때가 됐는데라고 하면서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예. 택배 아저씨 그림자가 다 있고 이렇게 넣었던 그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네. 너무 편리하다. 아, 근데 되게 비싸지 않아요? 이 정도 시스템 갖추려고 그러면은. 특별히 세일할 때 오. 직구를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부부의 절약 신공, 그 비결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14년 전부터 준비한 남편 윤천균. 아내 이형자입니다. 아이고, 무슨 준비를 그렇게 서두르셨어? 정년하면서 빚을 없애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돈에서 무리하지 않게끔 빚을 내지 않게끔 준비를 했었죠. 대출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을 사실은 1억 5천 잡았었어요. 네, 1억 5천 잡았었는데 2억 4백 정도 들었어요. 세상에, 콘크리트 골조의 집을 2억 원에 지었다고요?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도심에 가까이 있으면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장성, 화순, 이제 광주 인근 도시를 뒤졌었거든요. 아, 대도시 주변으로. 네. 아. 근데 마치 네. 이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혹시 얼마에 사셨는지 저한테만 살짝. 사실은 시가보다 한 3분의 1 조금 넘게 샀어요. 반 정도. 직장 생활 틈틈이 경매 공부까지 해서 싼 가격에 사들인 좋집. 그게 14년 전 일인데요. 그간 주말 주택으로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 예행 연습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2년 전 은퇴와 함께 이곳에 정착했는데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아, 정말 캐노피도 이렇게 해결을 잘하셨겠네요. 오랫동안 공들인 집, 오늘 노하우 대방출이라니 귀 쫑긋해 볼까요? 그런데 일부만 마감하고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하셨네요. 이 재료를
굉장히 절제하셔서 쓰셔가지고 그 느낌이 되게 세련되고 그래서 더 젊은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를 핵심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사님이 좀 고려를 해서 제기를 해달라 했더니 노출을 그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건축탐구 집을 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집이 노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사모님이 되게 생각이 앞서가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비용 절감 때문에요. 건축 탐구 집을 보고 용기를 얻으셨다니 아유 반갑네요. 그런데 주의할 것들이 있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는요 시공할 때 요출 콘크리트 천장 만들기가 사실 이렇게 비용이 오히려 좀 더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 조명 같은 것도 미리 기구를 다 선정을 해서 구멍도 다 만들어놔야 되고 신경을 한 배로 더 써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사님하고 할 때 모든 스펙을 다 설계사에 넣으라 그랬어요. 중구 하나까지 다. 여기 있는 예, 것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서 다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도 다 나오고 하니까 시공할 때 그 파이프 사이즈 딱 해가지고 커트해서 그렇게 했었죠. 마감 없이 골조를 노출하려면 준비가 배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총 면적이 33평인데 저희들이 33평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안방하고 네. 이제 화장실 하나. 아니 33평에 안방 하나 화장실 하나 만드셨다고요? 안방은 부엌 뒤에 있는데 정말 딱 잠만 잘 수 있는 사이즈. 그 옆으로 드레스룸이 있고요. 화장실은 공용 공간에 하나, 대신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욕조를 분리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그 로망이 그 꺼진 욕조를 좀 했는데 반신욕도 하고. 네.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편백은- 땅을 또 파서 해야 되고 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신다고 그렇죠. 크기도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쭉 놓아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욕조다 이거죠. 다른 게 없고. 네. 결국은 이제 예산에 맞춰서 네. 최적화를 좀 한 겁니다. 목욕탕도 그 꺼지는 목욕탕. 그거 EBS 건축탐구에 나와가 집사람이 탁 피리 꽂혀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집이 이제 좀 사이즈가 커졌고 2층 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뽑아보니까 뭐 4억 5천에서 6억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러면 2억 이상은 못 씁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설계사님하고 앉아서 2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층 집 포기, 그다음에 뭐 달린 것 자르고 뭐 이렇게 방 줄이고 뭐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온 가족의 로망을 잔뜩 넣었다가 하나 둘 뺄셈을 해나갔다는데요. 집 외장재도 싸고 튼튼한 골강판으로 나무 대신 콘크리트로 데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집 기초를 활용한 거라죠. 알뜰살뜰하게 집 참 잘 지으셨다. 단독주택은 집 지어서 준공 날짜부터 집이 이제 감가상각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환금성이 없다. 이자 갚고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은퇴 자금에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예의 있고 제가 당한답니다.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자. 이런 맞아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긴 했어요. 네. 조금 전라도 말로 신간이 좀 편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아이고 약속대로요 부부는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평생의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방만큼은 아내의 로망대로 가구도 새로 짰고요. 보조 주방도 널찍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냉장고가 대체 몇 대나 되는 건가요?
아내가 요리를 좋아하시나 보다.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상 차리는 걸 의례 음식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전수 받아서 전수자, 이수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중에 혹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또 하고 싶어서 사실은 크게 뺐고요. 이 정도면 아내 마음 달래는데 성공했을까요? 결국은 설득 당하신 거네요. 그러죠. 저는 설득 당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런데 이 집 뺄셈의 끝판왕은 시집 안 간 둘째 딸이랍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이사를 같이 오자라고 해서 너 방을 만들어줄게 해서 화장대랑 책상 겸 화장대랑 침대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구조를 만드셨는데 이제 바뀌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독립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예전 집 근처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근데 독립할 때도 됐죠. 30 넘었는데 나가야죠. 근데 그거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과 이렇게 설계도면으로 통보하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아이고, 부부는 은퇴 후에는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대신 설계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결혼한 딸들이나 뭐 또 제사 때 이렇게 손님들 오면 요 방을 이렇게 이제 막아가지고 아, 여기 미닫이를 가족실 겸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네.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벽이 아니라 미닫이 문이군요. 야, 영락없이 방 하나가 뚝딱 생겨났습니다. 아이디어 좋다. 그 옛날 우리 왜 이 조상들도 보면 대청마루에 이제 한쪽 방은 이렇게 미닫이로 해가지고 터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개장을 뒤에 두셨나 봐요. 친정어머니의 자개장을 물려받았다는데 노출 콘크리트랑 맞춤처럼 어울리네요. 내친 김에 소파도 없앴답니다. 소파가 없는 대신에 쿠션하고 각종 어떤 도구들이 동원됩니다, 사실. 아, 그렇구나. 야, 그거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못 보여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은 별로 없어요. 네. 응? 아유, 이건 뭔가요? 아하, 좌식 생활하는 부부의 필수품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집이 뺄셈만 한 거는 아니랍니다. 포기 못하는 거는 첫째 안전한 집, 뭐 지진도 예상이 되니까 지진에 튼튼한 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열, 수리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해달라. 지역 단열 기준보다 1.5배는 더 두껍게 최고급 사양으로 성능도 높였고요. 창도 남향으로 크게 처마 길이도 계산을 해서 넣었답니다. 겨울에 저희들이 커튼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따뜻해가지고요. 22도, 23도가 자동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집사람이 또 EBS 건축탐구가 사실 조금 부담이에요. 여기 폴딩 도어를 착 해가지고 그런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반대를 했어요. 단열이 쉽지 않더라고요. 낭만보다는 성능. 창호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서 단열이 좋은 독일제 3중 시스템 창호랍니다. 근데 아까 보면서 한참 들여다봤는데 저 벽에 걸린 저게 뭐죠? 열 교환기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이제 정원주택을 지어서 들어간 친구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단열 기밀 이런 걸 신경을 쓰니까 공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친구도 벽 구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괜찮더라고. 오, 이렇게 벽에 부착하는 것도 있네요. 비용도 몇 배나 저렴하다죠?
필터가 헤파 필터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저 안에요? 네. 아, 저 조금. 그 벽이 이제 이 정도 두꺼우니까 네, 관통해서. 외기를 이게 일정 시간은 빨아들이고 일정 시간 내보내면서 그 안에서 열 교환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요? 또 한 가지는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몇 킬로와트 하셨어요? 3kW 했는데 정부 지원을 마치 작년에 받아가지고 아파트 생활할 때 한 3분의 1 정도 물값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얄미우세요. 노력을 그만큼 했지 않습니까? 집이 짐이 아니라 쉼이 되기 바랐던 설계사의 마음이 더해져 완성한 부부의 은퇴집. 부부는요, 감사패까지 만들어 설계사에게 마음을 전했답니다. 퇴직 이후에 자기의 생활비와 공사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꿈을 접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형태랑 공간들을 단순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단순화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정이 세 번 들어갈 게 2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갈 게 1번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퇴직 이후에 시골주택의 하나의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체조로 시작하는 부부의 하루. 아침부터 달달하시네. 둘, 셋, 넷, 다섯. 아침에 이걸 하고 하루를 생활하면 훨씬 몸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닭이 계란을 많이 낳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즘 날이 추워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요새 잘 안 나더라. 아니, 갑자기 웬 등산이셔? 어머나, 닭도 키우시는구나. 계란이? 오. 맞습니다. 오늘 많이 났네. 와, 오늘 많이 났네. 와, 하나, 둘, 셋, 4개. 밤에는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온도가 0도로 떨어지면 여기에 히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얼지 않도록 해서 우리 꼬꼬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대 교수였는데요. 은퇴 후에는 재능을 집에 쏟아붓고 있답니다. 스마트 텃밭이 목표라나요? 결국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많은 움직임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이 텃밭이다라는 계란, 그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익숙해서. 부부가 집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 게 텃밭. 이쪽은 당근이고요. 여기는 지금 비트. 네. 여기는 딸기. 딸기. 네, 그다음에 대파, 양대파, 파. 저 위쪽은 유실수를 좀 심었고요. 네. 그다음에 요 밑에서 우리 이제 식생활에 해결할 것들을 요 밑에 빠져서 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집 뒤로 텃밭 공간이 무려 180평이나 되는데요. 그야말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답니다. 가족이 먹을 거니 뭐 소출이 적어도 유기농으로 재배한다죠. 기름 유제로 병충 애들을 잠자고 있는 애들을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친환경적이고 병원에서 그 소독으로 쓰는 크레졸 약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달아놓으면 냄새가 조금 나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병충해 중에서 이걸 싫어하는 게 있는데 감나무에 그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달아놓으면 그 1년 내내 그 벌레가 안 와요. 지난 14년간 텃밭 농사를 지으며 쌓은 노하우를 새집 곳곳에 녹여냈다는데요. 요 뒤에 플라스틱 통 이거 혹시 농약통인가요?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서 쓰는 빗물바지통이에요. 이게 빗물바지통이라고요? 네. 그래서 중고로 사가지고 네. 이걸 이제 13,000원씩 샀거든요. 네? 13,000원에 하나요? 네. 야. 1톤짜리입니다. 1톤짜리. 빗물 저장 탱크 완제품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공대 오빠 남편이 직접 만들어 버렸답니다. 뒤에 빗물바지 지붕에서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홈통에다가 거기서 빗물이 떨어지면
흘러나온 걸 받아서 이렇게 통으로 저 호수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니까요. 수돗물을 하나도 안 쓰게 돼요. 요즘 또 여름에 비가 제법 오지 않습니까? 다 못 담아서 넘칠 정도가 돼요.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생활의 지혜네요. 뭐든 아끼려고 하는 정신이 강하죠. 네. 네. 그리고 집 뒷문에 회심의 역장이 있다는데요. 화장실이네요? 네, 화장실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텃밭이 뒤에 있다 보니까 동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제 화장실 저 안 부엌에 방에 있는 걸 쓰려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흙 묻고. 여기다 두면 또 난방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다용도실 끝에 네. 이렇게 화장실을 하나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양쪽으로 문이 있어서 다용도 보조 주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진짜 꼼꼼하게 지으셨네. 그리고 최근 생겨난 공간이 있다는데요. 방이 부족하다는 딸들 성화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련했답니다. 이게 한꺼방이요. 이동식이에요. 손님방 대용으로도 좀 쓰게 하나를 마련한 거죠. 네. 훌륭한 방 하나 역할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꿈꿀 때 이 걱정들이 많잖아요. 이 선생님 방법이 가장 좀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작게 시작하자. 네, 작게. 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네. 뭐좀 이렇게 아쉬우면 네, 예. 하나씩 늘리자. 알고. 예, 네. 예. 그리고 경매 잘 활용하자. 이거는 네. 1,000원이 있어야 돼요. 1,000원이 있어야 돼. 네, 제가 있거든요. 아, 역시 사모님을 잘 만나셨네. 누구에게나 찾아올 은퇴 후의 삶. 기대와 두려움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기 마련이죠. 부부는요, 그 해법으로 얼마나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남긴 최소한의 집. 우리 집에서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해요. 이 자리에 앉으면은 우선 저기 산들도 보이고 또 좌측에는 무등산이 아스라이 보이거든요. 저는 남편 옆자리라 이 자리가 좋습니다. 메인 자리죠, 여기가.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함께 맞이할 시간이 더 기대되는 아름답게 물들어갈 황혼의 시간. 이 집이 멋진 무대가 되어줄 것 같네요. 두 분의 슬기로운 은퇴 생활, 네, 응원하겠습니다.